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날 치워봐라. 지금 한참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눈이 부시게. 이 작품은 연출 김석윤, 극본 이남규, 김수진 이분들인데요. 같은 연출가 극본의 작품 2015년 겨울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명품 드라마로 인정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송곳인데요. 당시 미생보다도 더 사실적인 드라마라고 하여 기대하였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TVN에서 응답하라 1988이 반영되고 있었고, 또한 금쪽 같은 여가 시간에 TV 드라마에서까지 자기가 처한 구질구질한 현실을 재감상하기 싫어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정작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이 부시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 드라마 송곳, 이 드라마가 계속 매칭이 됩니다. 두 작품이 묘하게 닮은 점들이 있는데요. 물론 연출과 극본이 같아 분위기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지금 반영되고 있는 눈이 부시게 이 드라마의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먼저 두 드라마는 영화적 촬영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 조선 명탐정의 영화 감독이기도 한 김석윤 감독은 핸드헬드 셀피 촬영 방식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 핸드헬드 셀피 촬영은 카메라를 트라이드포드 등에 고정시키지 않고 촬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나 트라이포드 촬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생생한 감정과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연기자의 자유로운 동작과 특히 즉흥 연기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고, 시나리오가 없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구사되는데요. 사건 현장을 보도하는 뉴스 화면이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ENG 카메라를 이용한 핸드헬드 기법이 주로 쓰이는데, 그것은 이 촬영이 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다음은 현실감 있는 대사를 구현한다는 겁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대사들로 손발이 오그라들기 마련인데요. 이 두 드라마는 툭툭 내뱉듯이 하는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울립니다. 안 죽는다고요. 또한 이 두 드라마는 실제로 현실에 있을 법한 일반인 같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보통은 주조연 배우들이 극 안에서 흘러가는데, 이 두 드라마는 마치 길에 가다 보면 우연이라도 마주칠 법한, 마트 안에 가거나 효자 홍보관에 가면 실제로 있을 법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도 각자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래서 드라마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반어적 표현으로 극에 긴장감을 줍니다. 송곳의 마트 앞 풍경은 활기찬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곧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이 결정이 내려질 이곳의 마트 앞 노래는 밝고 활기찬 거죠. 눈이 부시게 드라마 역시 행복미용실 또한 암담한 현실이 더 어둡고 침침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감독 드라마이기에 송곳에 출연했던 배우가 눈이 부시게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출연하는데요. 그중 송곳에서 짜장면을 자주 먹던 김가은이
여기서 짜장면 배달을 하죠. 묘하게 매칭되면서 두 드라마를 아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송곳은 반사전 제작으로 총 12부작이고 눈이 부시게는 100% 사전 제작으로 역시 12부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사전 제작을 꺼리는 편입니다. 이는 드라마 제작 환경 그리고 시청률과 연관이 있는데 드라마에 있어서 시청률은 매우 중요하죠. 거기서 거의 지금 현장은 시청률 반응을 살펴야 하기에 쪽대본, 생방송에 가까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전 제작의 방식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없기에 시청률 부진을 겪거나 제작 후 드라마 편성이 결정되기에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사전 제작은 제작 시기와 반영 시기가 다르므로 PPL 제작 지원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드라마는 사전 제작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전 제작을 할 경우 드라마의 퀄리티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전 제작의 경우는 PPL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기에 좀 더 자연스러운 PPL이 가능하기에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노골적인 PPL이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는 거죠. 그만큼 사전 제작의 경우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드라마에 집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에 드라마에 자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짧게나마 이 두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점은 드라마 제작진은 픽션인 드라마를 논픽션처럼 보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촬영 기법, 대사, 스토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보통의 미니 시리즈는 16부작인데 이 두 드라마는 12부작으로 과도한 PPL과 다른 부수적인 내용은 다 배제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죠. 그래서 드라마 스토리가 지루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사실주의로 요소 현실적인 웃음과 감동을 주는 드라마 형태를 띠고 있기에 앞으로 눈이 부시게 이 드라마 전개 또한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갑자기 마무리되거나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 식의 해피엔딩은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판타지 노맨스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노맨스처럼 단순 삼각관계의 애정의 갈등이 아닌 우리네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개되기에 드라마의 마지막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현실에서의 도전과 역경은 계속됨을 암시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연 저의 예측이 맞을까요?